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레이버데이 위켄입니다. 예, 미국은 노동절이고 미국만 있는 노동절이에요. 예, 다른 나라 노동절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연휴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처럼 또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요. 뭐 아파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아프긴 아프죠. 예. 제가 이제 엊그저께 목요일 날 오랜만에 한 7년 만에 검도를 나갔더니 몸이 너무 쑤십니다. 그래서 연휴 해서 원래 좀 쉬려고 하다가 늘 연휴 때 그래요. 예, 연휴 때는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행 다니시면서 또 심심하게 심심풀이로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집에 계시니까 그래도 또 캠프디 소식 오늘 안 올라왔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갖고 그냥 오늘은 그냥 카메라 켜놓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주절주절 이 얘기만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휴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데 구경 많이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계신 분들, 집에 계신 분들도 오늘 뭐, 특별히 할 일 없으면, 캠핑이랑 좀 이야기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한 지 벌써 이제 만으로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이 되고 5년하고도 한 반 됐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숫자도 거의 이제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한 14만 9천 가까이 돼요. 조금만 더 모이면 14만 9천이고, 뭐 아마 이제 뭐 올해 안에는 15만은 뭐 거뜬히 넘기고, 내년도엔 또 16만, 17만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시작했던 게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죠. 2020년 3월 달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뭘 했는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캠피디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제 삶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15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1.5세죠. 흔히 말하는 1.5세. 그래서 미국에서 9학년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미국에서 다니고 내가 미국 회사에 일을 했습니다. 전공은 원래 영화를 했었는데 저는 영화 쪽에서보다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쪽 일을 하고 뭐 그런 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든 일을 한 게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영화에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알라딘, 스타트랙 뭐 거기 있는 씬 같은 것도 몇 장면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회사에 오셨던 한국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 같으니까 코리안 그랬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여기 일할 줄 몰랐다고 명함 주셔갖고 회사 한번 놀러 오시라고 놀러 오라고 명함을 주셨죠. 그래서 회사를 한번 놀러 가는데 한국식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조건이 어린 나이에 비해서 조건이 괜찮게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어린 나이에 경험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당시 뭐 미국에서는 대한항공 광고하고 그다음에 뭐 도요타, 닛산 이런 거 같은 거 광고도 있었고 AT&T 광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 쪽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처음으로 막 할 당시인데 비엔날레 해외 홍보도 했었고 윤선정 영어교실 그다음에 한국의 영어 마을 파주 영어 마을인데 원래 그 대구에 지려고 했거든요. 그 영어 마을 컨셉 잡는 일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바지 회사랑 해갖고 브랜드 만들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좀 이른 나이에 비즈니스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이른 나이죠. 한 28밖에 안 됐으니까. 28인데 제가 이제 광고,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프로덕션을 만들었습니다. TV 광고 만드는 프로덕션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린 놈이 승승장구를 했어요. 직원 단 15명까지 있었고 그래서 너무 어린 애가 비즈니스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리지. 우리의 이제 큰애가 29인데 지금 생각해도 큰애도 어려 죽겠는데 그놈이 15명 직원 데리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기잖아요. 되게 웃긴 좀 상황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일했던 친구들이 참 고마워요. 저보다 연배가 위신 분들도 몇 분 일했었고 저보다 이제 좀 한두 살씩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도 뭐 다 지금 나이가 많죠.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 젊은 팀워크가 참 진짜 제 20대 말, 그 다음에 30대 초반을 진짜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30한 중반쯤, 30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 조금 다른 일에 좀 눈을 돌렸죠.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뭐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무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 투자도 하고 레스토랑도 했었습니다. 레스토랑도 한 8개 정도를 파트너십으로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제가 38살 때 쫄딱 말아 먹었죠. 서프라임 때. 그때 이제 38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한 마흔이 딱 되고 나니까 이 마흔이 원래 이제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불혹의 나이, 그 다음에 뭐 50대면 지천명의 나이 뭐 이런 게 있는데 40대니까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는 게 그 재물이나 뭐나 이런 게 다 부질없구나. 내가 왜 내가 번 게 아닌데 내 거라고 그랬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삶에 대해서 다시 좀 재정립해보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그 비즈니스를 말아먹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예, 돈이 많아서 여행 다닌 게 아니라, 비즈니스 말아먹고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막 좋은 차, 좋은 집, 막 날 잘 나간다는 소리 막 이렇게 듣던 사람이 갑자기 남한테 혀 끄끌 차는 소리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디프레스 돼갖고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예, 그때는 좀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취미로 하던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예,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그 취미로 하던 걸로 만들었던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매달 이제 사용료를 받는 소프트웨어였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식으로 따지면 클라우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앞서갔어요. 클라우드 베이스를 했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해갖고 생기는 돈이 좀 있었고,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생기는 돈이 있었는데, 프로그래밍도 어떻게 운이 좀 잘 풀렸어요. 그래서 좀 프로젝트 좀 맡고 그러면 컴퓨터를 싸들고 다른 나라 여행을 갔어요. 뭐, 멕시코 같은 데 가서 한 2, 3주씩 있으면서 일해주고, 중간에 올려주고, 컨펌 받고, 돈 입금된 거 보고, 또 다음 거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하는데,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여행을 다니니까, 뭐, 멕시코 같은 데 가면 사실 미국보다 물가가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비행기 값만 빼놓고는 사실상, 예, 가서 있는 동안 돈 드는 건 더 적게 들고, 마음의 힐링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몇 년을 좀 살다 보니까 많이 힐링 됐어요. 많이 힐링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혹은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책으로 세계적인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뭐 아직 노벨 문학상 못 받았지만, 예, 노벨 문학상에도 몇 번 거론되신 분이고, 뭐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책을 쓸 당시에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쓰다가 그리스로 가서 있다가 나중에 뭐 이탈리아 가서 원고를 다 끝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죠? 예, 컴퓨터도 아니고 워드 프로세스. 타자만 치는 건데, 타자가 기억되는, 예, 이런 게 있었어요. 브러드에서 나오고 뭐 이런 같은 거.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부인과 함께. 자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없겠죠? 그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에 있으면서, 책을 쓰면서, 노르웨이 숲, 그 다음에 먼 북소리, 예, 뭐,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먼 북소리라는 기행문을 썼어요. 예,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를 쓰면서 먼 북소리라는 기행문, 예, 그때 당시 기행문이라고 할까? 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삶에 대한 책을 썼는데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었는데 그게 되게 동경이 가는 거예요. 참 멋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멋있는 일일까? 그래서 그런 꿈을 좀 막연하게 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저한테 좀 뭔가 영감을 준 사람은 뭐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엔도 수스무라는 일본 할아버지인데 미국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옛날에 쇼와 시대 때부터 그 프린트 있죠. 인쇄소에서 프린트를 해갖고 뭐 합성 아트 같은 거 만든 모인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포토샵을 배워서 포토샵을 아트를 하는데 그때 당시 세계적인 아티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소살리토에 살죠. 소살리토 샌프란시스코 아시는 분들 알지만 되게 부자 동네잖아요. 명망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앞으로 미래에 컴퓨터가 발전되면 노트북으로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 그런 날이 왔어요. 예, 지금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그만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아니면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도 좀 동경이 있었고, 제가 이제 한국에 또 청바지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다가, 앤틱 스페셜리스트 이탈리안 친구를 회사에서 소개시켜줘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면, 앤틱에 관해서 전문가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앤틱 스타일로, 좀 옷을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옛날 브랜드, 뭐, 아이디 넘버라는 것도 있었고, 에버크럼비 이전에 빈티지 룩 회사가 있었는데, 그런 회사의 뭐, 쇼룸 같은 거에 들어가는 소품도 해주고, 뭐, 이런 친구여서 앤틱 스페셜리스트였는데,
그 친구랑 다니까 와, 그 친구 삶이 또 멋있는 거야. 그냥 트럭 하나 끌고 다니면서 미국 시골 다니면서 뭐 폐가가 된 주유소 같은 데 있으면 거기서 뭐 주유소 깡통이니 뭐 주유소 뭐 펌프기니 뭐 이런 같은 거 사서 트럭에다 싣고 왔고 그걸 또 팔고 그러고 다니는데 야, 앤틱 스페셜리스트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그리고 와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진관이에요. 사진사인데 사진관이 아니라 사진사가 하고 싶었어요. 사진사가 하고 싶었는데 그건 뭐냐? 제가 이제 영화 전공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진은 배우지만 사진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제가 영화를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많이 가는데 LA 인근의 산타모니카 가면 머가먼 스테이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기차역이었는데 지금은 아트 디스트릭으로 해갖고 이제 좀 뭔가 공장지대 같은 데인데 개인 갤러리를 빌려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면 개인 갤러리를 빌리는 데가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진을 찍어서 이 안에 이 갤러리 관장은 따로 백인 할머니나 이런 분들 두고 사진만 팔게 하고 나는 사진만 찍으러 다니면 좋겠다. 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컨테스트 같은데 몇 번 좀 입상을 하고 이름도 괜히 동양인 이름 티 나지 않게 제 이름이 케나스 로우니까 케나스 로랜드라고 해갖고 케나스 로랜드라는 이름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제 비즈니스는 케나스 로랜드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 뭐 미국 사람처럼 이름을 쓰냐 이런데 그 뜻 풀이하면 ROLAN드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버님, 할아버님 때부터 라스네임 영어로는 RO로만 적었어요. 근데 제 성이 나라 노시입니다. 그래서 노시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노시 땅. 예, 그래고 로랜드가 그냥 한문의 뜻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나스 로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미국 살면서 이메일만 주고받고 뭐 그럴 때는 편견이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케나스 로랜드. 왜냐면 라스트 네임이 특이하면 이 사람 미국인이 아니고 다른 이민자겠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좀 편견이 생기고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케나스 로랜드라는 이름으로 사진작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40일 맞이했어요. 예, 40일 맞이하면서 뭐 계속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좀 더 안정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일을 하면서 당시에 뭐 이커머스 이런 게 많이 유행하니까 이커머스 그 사이트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예, 다 말아먹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지내야죠. 그걸 지내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100명이 웹사이트를 만들면 그냥 한 99명은 망하더라고요. 그냥 못하더라고요. 웹사이트를 그렇게 돈 주고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100명이 웹사이트 만들면 한두 달 있다가 한 10명, 20명은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 오십니다. 이거 맡아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고 나갔는데 비밀번호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비밀번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이제 하도 이제 못 찾으니까 제가 비밀번호를, 마스터 비밀번호를 따로 만들었어요. 하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안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찾으려면 안에 서버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찾아서 그걸 뭐 리셋을 하고 뭐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밀번호를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들은 이커머스를 하는데 뽑는 기준이 뭐냐면 컴퓨터 잘하냐? 포토샵 잘하냐? 이 기준을 뽑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본질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커스터머 서비스를 잘하냐? 물건 관리를 잘하냐?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장님은 컴퓨터를 잘하냐? 이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자동차 정비소예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자동차를 잘 고치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 운전 기록 좋냐? 레이스 잘하냐? 예, 이런 사람 뽑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 좀 이런 느낌이에요. 많은 대표님들의 생각을 엉뚱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되면 무슨 얘기 들었냐면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 만들어줘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원망 섞인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쌓이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좀 의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이트 만들고 6개월간 직원들 교육까지 다 시키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저를 하이어하십시오. 프로그램만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6개월 이상 직원들한테 요거 셋업하고 일하고 어떤 식으로 커스터머 서비스하고 요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수긍하시는 사장님도 있고, 아니 뭐 내가 굳이 사람 하나 뽑는데 그 사람 월급도 주는데 뭐 미스터 너 월급까지 또 줘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세요. 그럼 제가 또 일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일만 좀 하겠다고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재밌는 일이 뭐냐면 저한테 사이트를 만들고 성공한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한테 온라인 비즈니스 갖다가 해갖고 부탁하면 온라인 비즈니스까지 성공하는구나, 돈을 버는구나, 뭐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때부터 일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강사 의뢰가 들어왔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LA에 있는 중앙일보 문화센터에서 이런 거 이제 창업반, 온라인 비즈니스 창업반 이제 강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냐?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아마존, 뭐 이베이, 뭐 에치, 뭐 이런 데다 물건 파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강의가 들어왔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 강의비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이거든요. 4번짜리인데, 강의비가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때 당시가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300불씩 받았는데, 강의실이 미어 터졌습니다. 맥시멈 한 16명 앉을 수 있는 방인데, 16명 방이 미어 터졌어요. 미어 터져갖고, 나중에 이제 강의실을 갖다가 일주일에 3번, 4번 강의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못하니까, 월요일 반 따로, 화요일 반 따로, 수요일 반 따로, 목요일 반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중앙일보, 거기 또 지사에 가서도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만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와.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강의비도 짭짤했었죠. 왜냐하면 중앙일보에 그때 담당자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 중앙일보의 강사분들 중에서 2번째로 페이를 많이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중앙일보에 그런 식으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주식 가르쳐 주는 거, 꽃꽂이 가르쳐 주는 거, 집에 플러밍 가르쳐 주는 거, 리얼 에스테이트 하는 거, 별의별 거 문화 강의를 다 하는데, 한 선생님이 7, 80분 계시거든요. 제가 2번째로 많이 가져간대요. 근데 첫 번째로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했더니, 한 선생님 계셨어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강의 2개, 3개씩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분들 스마트폰 쓰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컴퓨터 일반적인 것도 가르쳐 주시고, 엑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건데 그분은 뭐 일반적인 거 가르쳐 주시니까 강의비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분이 넘버1, 제가 넘버2, 이렇게 좀 강의비를 받았습니다. 또 거기서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 강의 의뢰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협회 강의도 가게 되고, 또 LA에 있는 또 대학교, 이런 데 같은 데서도 강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또 강의를 하게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연출 때문에 코로나 때는 한국의 연세대도 온라인상으로 좀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 미국도 페퍼다인 대학교 같은데 US 쪽 이런 데 같은데 또 강의를 나간 적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 강사 이런 게 좀 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저희 회사 컨설팅을 맡아주세요 라는 부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었죠. 6개월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컨설팅 회사 맡는 회사는 3곳 이상 못 맡습니다. 제 능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동일 업종이 있으면 제가 컨설팅을 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받은 정보를 저기서 혼용되고 저기서 받은 정보가 여기서 혼용되는 거는 회사의 기밀 누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업종은 컨설팅을 안 해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때는 저한테 컨설팅 받으라고 한 2년씩 기다리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서가 밀려갖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아먹은 거를 많이 추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무슨 제 비즈니스 한 거 아닌데 강의비, 컨설팅, 이게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꽤 많이 들어왔고, 저희 집사람 비즈니스도 찾아준 게 있는데, 저희 집사람 비즈니스도 꽤 괜찮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 막 말아먹고 빚지고 막 모든 이런 거를 다 해결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됐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좀 있었고, 제가 이제 LA에서 좀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이 락향하다, 뭐 옛날에 이제 플러튼 살다가 락향하다 살다가, 또
토렌스 살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라스베가스 먼저 왔는데 LA에 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토렌스에도 집이 있었고. 왜냐면 이제 뭐 제가 밤늦게 일 끝나고 그러니까 LA도 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꽤 괜찮았어요. 예, 꽤 괜찮았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제 3월 한 10일부터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쿼런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돈을 거의 다 주식, 왜냐면 주식도 돈 빼기가 쉬우니까. 근데 거기다 집어넣는데 주식이 하루아침에 한 2주 사이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쓸 틈도 없이 주식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꺼내겠는 거야, 주식에 있는 돈. 그 은행에 있는 돈도 이제 바닥나기 시작하고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컨설팅 한데도 못 만나죠. 예, 회사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계약도 다 끊었죠. 강의도 못 나가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자 얼굴 보고 해야 되는 일인데, 야, 이걸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예. 이렇게 고민하는 차에 뭐 주변에서 어떻게 돼가냐. 코로나 이제 언제 끝나냐. 이거 한 2달 되면 괜찮겠냐. 맨날 질문이 오길래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예. 그래서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영상 찍고 올리기 시작한 게, 예, 그게 5년 전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꿈 같은 일이 생겼어요. 순식간에 한 달 만에 3만 명이 됐어요. 한 달 만에 3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고, 당시에 이제 정보에 많이 굶주렸으니까, 한 달 만에 3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고, 영상을 올리면 하루 영상이 평균 20만 뷰, 30만 뷰. 뭐 지금은 이제 하루 평균 3만 뷰예요. 맨날 올라오는 뉴스하고 옛날 영상들 보니까 하루 평균 한 3만 5천 뷰에서 한 달에 한 100만 정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한 진짜 몇 천만 뷰가 나왔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때 코로나라고 구글도 직원들이 일 안 나왔고, 구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 그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 그때부터 광고를 집어넣어서 이 광고비를 구글이 자기네들이 커미션 떼고 저한테 줘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그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석 달 동안, 예, 석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받던 게, 광고비를 그때 구글이, 예, 일찍 저한테 광고 어프로브를 내줬으면 제가 이제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적어도 한 20만 불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어요. 아마 한 20만 불, 20, 30만 불 됐을 거예요. 근데 20, 30만 불을 못 버는 거지. 왜냐면 구글이 그때도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광고 그거를 갖다가 심사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심사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광고비가 들어오는데, 광고비가 들어오는 게 코로나 때 제가 힘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돈도 안 들어오고. 근데 이게 야금야금 들어오더니 무섭게 들어오더니 제가 옛날에 컨설팅 하고 그 강의하고 이러던 때 이상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만큼 안 들어와요. 그때는 코로나가 워낙 비상시국이어서 워낙 많은 분들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지만, 와, 그때 이제 제가 진짜, 야, 이게 하늘이 나한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돈을 못 버니까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거 그 전에 벌 만큼 또 수입을 또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죠. 감사하고 코로나는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웬걸 1년, 2년, 3년, 4년. 진짜 그렇죠. 한 3, 4년 지겹게 보냈죠. 예, 그러고 나서 좀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생겼던 일이 뭐냐면, 이제 나이가 쉰이 된 거죠. 지천명의 나이가 된 겁니다. 지천명의 나이가 돼갖고, 이 지천명의 나이는 이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하늘의, 예, 뜻을 듣고 그 얘기를 따르는 나이가 지천명의 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데 젊었을 때 길거리 캐스팅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예. 흔히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 물론 길거리 캐스팅 당했다고 다 연예인 되는 건 아니지만, 젊었을 때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적도 있고, 한국에 꽤 유명한 작가님이셨습니다. 예. 그분께 좀 누가 될까봐, 예, 제가 뭐 그분 저 기억도 못 하실 텐데, 누가 될까봐 제가 그분 이야기는 안 드릴 텐데, 그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작가님이어서, 진짜 한국은 좀 작가 파워가 세잖아요. 예. 뭐 얘 괜찮아, 뭐 드라마에 단역으로도 넣어봐, 그러면 일해줄 수 있는 분인데,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오한이 벙벙했고 명함을 주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냐. 뭐 맥주에 치킨이라도 하면서 얘기를 하자. 왜냐면 그분이 미국 오셨던 김에 저를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가서 얘기했죠. 제가 사실은 지금 영화 전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더 잘 됐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영화 전공을 하는데요. 저는 남을 찍고 싶은 사람이지 저는 찍히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찍고 싶은 사람이 돼서 언젠가 제가 찍을 일이 있을 때 그때 작가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호기에 그런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거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만약이라는 게 없죠.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디카프리오가 고등학교 후배고 마이클 베이가 대학교 선배인데 이 둘만 알았어도 이 마이클 네킴이나 뭐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영화배우 대신 내가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꿈도 꾸죠. 예. 근데 사람 만약이라는 거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는다는 거를 되게 싫어했죠. 예. 싫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고 제 얼굴을 이렇게 내밀게 되잖아요. 저는 항상 광고를 찍고 그랬으니까 남한테 디렉션을 주던 사람이지 제가 연기를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우분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말을 해달라고 디렉션을 했던 사람이지 제가 성우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자기 목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자기 목소리는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모든 게 뜻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몇십 년 동안 그런 쪽에 일을 했던 게 무의미하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항상 성우들한테 녹음을 할 때 주장하던 게 있죠. 예, 딕션이 중요하고 어떤 포인트에 강약을 줘야 되고 멘트 중에서 모든 걸 다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세게 나가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톤은 어떤 톤으로 유지하고 뭐 이런 같은 거 그 다음에 연기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찍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찍는 걸 진짜 신경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 아무나 죽겠는데 무슨 라이팅하고 조명하고 이렇게 찍겠어요. 솔직히 제가 영화 했던 얘기도 처음엔 얘기 안 했어요. 창피해서. 뭐 이렇게 허접하게 카메라 놓고 찍어? 지금도 허접하게 놓고 찍습니다. 왜? 지금은 알아요. 편하게 찍어야지 영상 내용이 좋아요. 그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그냥 사람들이 캠피디라는 사람 갖다가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뭔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내가 뭔가 이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겠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 계신 우리 좀 시니어 분들, 뭐 진짜 50대 이상 분들 정보가 참 없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오면 이 영어가 다 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정보를 또 접할 수도 없고 이런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명감을 가진 게 코로나가 끝나면 원래 유튜브를 안 하고 제가 원래 하던 강의라든가 컨설팅을 하려고 하다가 물론 그거를 했어도 돈은 벌겠죠. 예.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면서 우연한 행복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우연한 행복을 처음에는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지천명이 나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기회구나. 예, 신을 믿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왜 인생의 전환점이 됐냐? 제가 정보를 얻어서 알려드리다 보니까 제 미래를 되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돼요. 우선 노후 대책이라는 거 있죠. 예, 노후 대책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돈 같은 거 받는 거, 연금 받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근데 방법이 꼭 미국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운사이즈. 뭐 이렇게 라스베가스 와서 사는 방법도 있고, 한국 가서 사는 방법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건강.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죠. 돈이 암만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들이 하던 말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딱 깨우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이 우연한 행복을 하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깨우치는구나. 우연한 행복을 하는 거는 이 정보를 듣는 여러분한테만 우연한 행복이 아니라 저한테는 우연한 행복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행운이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 기간 동안 느낀 건 뭐냐? 첫 번째, 야,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별의별 문제가 아닌데, 아니, 한 번 당했지만, 예, 한 번 당한 것도 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좀 큰 힘이 됐죠. 사람이 이럴 때 미래를 위해서 대처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그 미래를 위한 준비,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뭐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거를 얘기해 드리기 시작하니까 저도 준비를 하게 돼요. 같이. 어떤 보험이 있구나. 롱텀 케어는 어떤 보험이 있구나. 롱텀 케어를 미국에서 내는 게 유리할까? 생명보험을 드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이제 IRA, 러스 IRA가 유리할까? 401k가 유리할까?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한국 가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사는 게 유리할까? 미국의 의료보험은 뭐가 좋고 한국에는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돈 받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같은 거예요. SSA에서 받는 소셜 스크립 베네핏 SSB죠. 예,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자꾸 저보다 연배가 위신 분들이 뭐 저희 친구가 많으니까 그분들 댓글 읽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요. 예, 겸손해지고 쓰잘데기 없는데 돈을 쓰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별 필요 없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또 미국 전역에 계신 분들이 얘기 들으니까 사람의 폭이 넓어져요. 이게 얼마 전에도 뭐 우물안 개구리를 한번 주절주절 한 적이 있는데, LA만 평생 살면 LA가 미국에 다인 줄 알고, 뉴욕에만 평생 살면 뉴욕이 미국에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LA를 떠나면 큰일 난 줄 알고 뉴욕을 떠나면 큰일 난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적어도 미국까지 오신 분들은 역마살에 있는 분들이라서 저는 뭐 꼭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미국을 다니면 배우는 게 많고 우리 우행의 댓글들은 미국 전역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가장 LA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가장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뉴욕, 뉴저지 쪽이에요. 그 다음에 시카고, 그 다음에 시애틀 쪽이고, 예, 뭐, 그 다음에 뭐, 시카고, 아틀란타, 뭐, 텍사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 시골에서 한국 분들과 교류 없는 분들 중에서 우리 우행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분들의 생각은 또 되게 어떻게 보면 고립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분들의 생각에서 또 어떤 해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탁 치면서 그냥 참 좋은 얘기다. 저한테는 세상에 어느 책보다 진짜 좋은 책이 여러분의 댓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많이 달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물론 힘내세요. 오늘 내용 좋았습니다. 캠페인 파이팅. 좋은 얘기 해주신 댓글은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거는 뭐가 생기죠? 예, 뭐 엔돌핀이 생기고, 예,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어떤 댓글들의 얘기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댓글들 보면서 반면 교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도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예, 이런 또 생각을 드는 댓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쁜 댓글들이든 좋은 댓글들이든 다 저한테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누구 성인의 좋은 책을 읽는 것보다 이 유튜브의 댓글, 제 유튜브의 우행 채널에 걸려있는 댓글들을 읽는 거 있죠? 그게 어느 책보다 훌륭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 되시면 다른 분들의 댓글도 읽어보시길 좀 권해드려요. 거기서 제가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지혜를 많이 얻고 제가 또 조사를 하니까 또 조사한 거를 갖다가 하면서 저도 미래를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또 지난 몇 년 동안 라스베가스 오고 나서도 뭐 많은 분들 쭉 보셨던 분들은 알잖아요. 예, 우행 시작하고 나서도 제가 라스베가스에 이제 두 번째 집을 샀고요. 예, 또 라스베가스도 잘 지나가 있고 또 그 중간에도 또 한국 가서 재작년에 6개월, 예, 6년 아니죠. 재작년에 6개월, 예, 작년에 6개월, 그다음에 올해 4개월 또 이렇게 있으면서 한국에 역이민 해갖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건강을 너무 자신했어요. 너무 자신했던 게 자신하면 안 되는데, 아버님, 뭐 작은 아버님, 고모, 예, 다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뭐 그냥 암 때문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하여튼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저희 아버님, 저희 작은 아버님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 60초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고모들은 되게 장수하십니다.
예, 우리 집안에 좀 뭐가 있나? 여자들만 장수하는 뭐가 있나? 예. 근데 이거 집안력이라는 것도 무시 못 하거든. 그래서 아버님, 작은 아버님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건강을 자신했던 게 저희 아버님, 작은 아버님 몸이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 뭐 저희 아버님은 육사 출신이고 저희 작은 아버님은 옛날에 중앙정보부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몸이 단단하셨어. 예, 몸이 단단하셨고, 제가 이제 아버님이 60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제 나이 때, 예, 제가 어렸을 때, 예, 아버님과 그 목욕탕을 갔을 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식스팩, 복근 있죠. 예, 왕자가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지금 제 나이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아버지, 작은 아버지, 뭐 누구 아픈 사람 없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니까 건강할 거라고 너무 자만을 하고 살았나 봐요. 어렸을 때는 또 예, 집안이 좀 잘 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건강하라고 애를 갖다가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였어. 뭐 녹용이니, 뭐 산삼이니,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였어. 뭐 크게 아픈 적도 없어요. 크게 아픈 적도 없고. 그런데 희한하게 저희 아버님도 운동신경이 과히 좋지는 않으시거든요. 저희 할아버님 좋으셨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님의 운동신경을 빼다 박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아버님 몸이 되게 날쌔신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중정 같은 데도 일하시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운동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운동에 관심이 없었고 저희 아버님은 예, 체육 점수 못 받아와도 뭐라고 안 하시던 분이에요. 운동, 특히 공각 가는 운동은 진짜 못해요. 공 던지면 팍 맞고 이래요. 제가 반사신경이 그렇게 느려요. 운동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운동신경도 없던 예, 이런 아이였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당시에 스케이트보드가 되게 유명했는데 스케이트보드가 타고 싶어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근데 확실히 두네. 다른 애들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저는 못해. 예. 근데도 스케이트보드를 열심히 tas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한동안 테니스를 쳤어요. 근데 테니스도 그렇게 못해요. 예. 지금도 던져서 서브를 제대로 못 꽂아요. 예. 테니스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테니스를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못하는데 그냥 친구들 따라서 운동할 일은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 20살 때, 20대 때 건강했었나 봐요. 20대 때는 이제 그 무슨 운동을 시작했냐면 92년도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스케이트보드, 테니스, 그 다음에 92년도부터 검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LA 폭동 나고 나서 그때 계기가 돼서 이제 검도를 시작하게 됐죠. 친구 몇 명이랑. 검도를 한참 하고 30대 때 좀 검도가 좀 쉬더라고 그럴 때 스노우보드를 엄청 타러 다니고 그전에 좀 스키 탔지만 스노우보드는 미쳐서 타고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비즈니스 말아먹고 30대 후반에 우울하고 그럴 때 양극성 장애 있다 진단받고 막 그럴 때 웬만하면 약 먹지 말고 운동하고 햇빛 많이 보라고 했고 그때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로드바이크, 한국식 얘기하면 사이클이죠. 예. 사이클을 타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사이클을 타는데 그게 이제 운동이었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동안 운동을 못했던 거죠. 근데 운동을 못한 사이에 몸이 진짜 안 좋아진 거예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잇몸이 제가 안 좋아요. 이는 썩는데 잇몸이 안 좋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스케일링도 못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가 갑자기 염증이 생겨갖고 여기 턱이 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턱이 꽤 컸는데 지금 이 다 고치고 염증 다 빠지고 계속 마사지하고 한 거에 스킨케어 받고 그러니까 턱선이 도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턱이 돼버렸잖아요. 여기를 만지면 요만한 계란만한 알이 2개가 만졌어요. 턱이. 예, 하도 이 때문에 염증 생겨갖고 알아갖고. 다행히 이제 작년, 올해 해갖고 임플란트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왜? 이것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행하다 보니까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행을 계속 하면서 보니까, 야, 나이가 들면 돈이니 뭐니 다 소용없네. 건강이 최고네. 물론 돈이 전혀 없으면 안 돼요. 돈이 너무 없으면 나이 들어서 고생해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바짝 벌면 한 5년만 해도 바짝 벌 때가 있어. 내가 지금 60인데 나 지금까지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 5년 바짝 하시고 5년 더 사시면 돼요. 사람이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좀 막말이긴 합니다. 그래갖고 솔직히 모르잖아요. 내가 80까지 살지 100살까지 살지 뭐 저희 아버님처럼 60 넘어서 그냥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남들보다 5년 뒤진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내 나이 60에 모아놓은 건 하나도 없다. 이것도 사실 핑계거리는 안 돼요. 예, 앞으로 5년만 더 열심히 일하시면 또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제 나이에 비해서 되게 빨리 노후 준비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노후 준비가 뭐냐?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예, 건강 준비, 건강. 지금부터 지켜야지. 근데 그건 간단한 거예요. 60대 갖고 돈 버는 게 50대 때 돈 버는 것보다 힘들죠. 당연히 50대 돈 버는 게 40대 때 돈 버는 것보다 힘들죠. 그래서 젊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모으라고 하는데 그걸 깨달을 때까지가 그렇게 쉽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이 우행을 통해서 되게 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7월 10일부터 한국에서 임플란트 끝나고 7월 10일부터 이제 한 달하고 이제 3주 됐죠. 예, 한 달하고 3주 됐는데 지금 10kg 조금 안 되게 빠졌어요. 한 달 동안은 한 8kg 빠졌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리해서 안 합니다. 한 달 동안은 되게 많이 뺐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나빠갖고 92.3이었는데 지금 82.7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10kg가 조금 안 됐습니다. 예. 한 달 3주 동안 예, 이 정도가 됐고요. 그 몸무게 빠진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된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내장지방인데 내장지방 수치가 12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은 거 아닌데 4.4입니다. 예. 2부터 5 사이가 정상이라고 해요. 예. 뭐 빵은 없겠죠. 내장지방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2부터 5 사이가 정상인데 그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4.4예요. 그리고 이제 림매스라고 이제 근골격량 요것도 지금 정상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fat이 지금 23%입니다. 예. 23%인데 건강한 몸은 제 나이에 한 15%부터 한 22%면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데 23%니까 예, 약간 통통합니다. 옷을 입어서 배불뜨기 아저씨는 안 되는데 아직도 군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뒷구리 살찌는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천천히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목요일 날 검도장을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갔더니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온몸이 아프고 막 죽겠어요. 예, 그래서 주말 영상을 만들려다가 아예 어차피 연휴고 해서 안 만들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또 항상 주말이면 또 왜 오늘 영상 안 올라오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고 예. 또 여행 가시면서 차에서 또 심심하게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집에서 예,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 완전 예, 주절주절 예,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꽤 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 드시면 필요한 게 뭘까요? 현명해져야죠. 예, 눈앞의 욕심보다는 앞으로 미래. 근데 그 미래에서는 뭐가 있냐?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금전적인 거는 예, 오히려 욕심을 줄이면 돼요. 금전적인 건 욕심을 줄인다고 해가 되진 않아. 금전적 욕심이 크면 해가 되죠. 그냥 어느 정도 나 그냥 SSA에서 돈 받아갖고 그냥 생활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돈이 너무 없으면 좀 그래. 그래서 욕심내고 비즈니스 하면 그게 이제 말아먹고 해가 되는 거지만 그 욕심을 안 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건강은 욕심을 내야 돼요. 건강은 욕심을 안 내면 문제가 돼요. 나이 들으니까 나이 사이 들었지. 뭐 그냥 좀 아파도 진통제 먹고 참지. 예, 이러다가 그거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건 돈이고요. 절대 욕심을 내야 되는 거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거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의 댓글 그리고 여러분께 전해드린 정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알려드린 게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컨설팅 했던 것도 제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알려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장님들 비즈니스를 도와주니까 수많은 비즈니스의 형태를 되게 많이 봤으니까 경험이 많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히딩크가 손흥민보다 축구를 잘해서 대한민국 국대 감독을 맡은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맡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우리 우행 시청자분들의 거의 대다수 분들인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분들보다 제가 인생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고 경험 이런 거보다는 제가 간접 경험이든 들은 거든 전해드린 정보든 그 경험이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지 여러분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서 인생이란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그런 입장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행여나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도 이제 댓글 보면 있는데 젊으신 분들도 똑같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뭐 그래요. 어떤 데는 뭐 친근하게 예, 형님, 예, 형님 때문에 진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진짜 형님 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말이라도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 진짜 그 마음 변치 말으시고요. 제가 지금 50대 느낀 거를 그분들이 40대 느끼셨다. 그러면 또 인생도 그만큼 성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60대라도 느끼시고 70대라도 느끼시고 80대라도 느끼시면 이 하루하루가 진짜 노년의 삶 하루하루가 멋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 날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월요일 날 연휴 끝나고 이제 돌아오실 텐데 차 막히면 좀 미리 돌아오셔갖고 예, 월요일 날도 좀 뉴스 들으시고 9월 달 예, 또 가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좋은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